네. 네. 어떤 분이 권 팀장님이 늦어서 시간 끄는 거냐고 그러시는데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어디 늦을 분이 아닙니다. 여기 6시 반에 와요. 아유 여러분 오해할 걸 오해해 주십시오. 예, 권순우 팀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분인지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늦지 않는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그 증명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죠? 그게 저희가 다둥이 카드라고 있잖아요. 다둥이 카드 저도 있죠.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애들 여럿 있으면 다둥이 카드를 뭐 줘요. 이렇게 주차장 뭐 할인 네, 주차장 할인해 주는 거. 근데 그러니까 제가 다둥이 카드를 안 가지고 갔는데 저희 애 둘이 뒤에 타고 있었어요. 아 애들이 뻔히 보이는데 다둥이 카드가 없다고 맞아, 해서 맞아. 주차 할인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근데 저희 애가 타고 있지 않을 때 제가 다둥이 카드를 내면 그거는 제가 다둥이 아빠가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게 자 다둥이 카드를 제가 딴 데서 빌려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애가 있어도 다둥이 카드가 없으면 안 되고 네. 다둥이 카드가 있어도 없어도? 그러니까 애가 없어도 다둥이 카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뭘 위한 다둥이 카드인가? 뭐를 위한 다둥이 카드를 위한 다둥이 카드인가 다둥이를 위한 다둥이 카드인가 네. 좀 헷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오늘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메파 FOMC 상반기 내 이게 나중에 나오는군요 요새는. 그 상반기 내 기준금리를 5.4%로 올려야 된다. 카시카리. 카시카리. 어제 아웃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보낸다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 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 이 거예요? 사람 보니까 네. 똥 뿌리고 가는 거예요? 뭐 마지막에 똥 뿌리고 가는 느낌. 아, 정말 왜 이래? 예, 그 제가 말이 뉴스삼이지 그 뉴스삼 안에 뉴스 한 10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일단 증시 상황 마감 상황 보시면은 그래도 뭐 약 강보합 정도 마감했습니다. 네. 뭐 힘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결국은 좀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엄청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4%, 네. 하이닉스가 7%. 반도체 저거잖아요. 와. 세액공제. 7%가 올랐어요? 예, 근데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했었는데 그 세액공제 뉴스에 앞서서 그 시티증권이 이제 삼성전자가 그 투자를 줄일 거다, 공급을 좀 줄이려는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을 줄여서 좀 가격을 좀 지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어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했던 거 뭐냐면은 정부가 세액 공제해주겠다라는 거는 투자를 늘리라는 거거든요. 투자를 늘리면 세액 공제를 해줄게 네. 라는 게 이제 어쨌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호재로 인식이 됐잖아요. 네. 근데 또 반대쪽에서 외국계 증권사들은 투자를 줄일 것이다 라고 해서 매수 의견을 또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뭐 참 해석하기 어렵다. 아니 그 시티증권에서 나왔어요 이게? 예. 그 이세철 의원이 됐구나. 원래 베스트 애널이거든 원래. 국내사 있을 때. 그렇겠네요. NH가 있었죠. 네. 네. 그분 참 그죠. SNS에서 종종 뵙는 분인데 네. 그랬던 것 네. 같습니다.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한번 오늘 또 찾아보겠습니다. 투자를 늘리면 이거는 반도체의 좀 악재인데 투자를 늘리는 거에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그거에 주가는 환호를 했고 근데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한데? 아니 투자를 줄일 것이다라고 리포트를 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아 투자를 줄일 거라고 해서 네. 투자를 줄여야 뭐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공급을 그렇죠, 줄이게 그렇죠. 된 네.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지가 좋아지는데 세액 공제를 해줘.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를 늘려야 돼. 자 그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네. 5.4% 수준으로 오를 거라 그랬는데 현재 금리가 4.25에서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 포인트는 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12월 FOMC 점도표 기준으로 보면 5에서 5.25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카시카리 총재가 했던 얘기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는 증거가 나오고는 있지만 확신하긴 이르다. 최소 몇 차례 FOMC에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날 또 어제 나온 뉴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이죠. 밤에 나온 뉴스가 12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왜 FOMC가 그런 금리 인상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참석자들이 대중의 오해로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록에서 FOMC 위원이 19명이잖아요. 그중에 2023년 중에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한 위원은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없을걸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전원일치. 전원일치. 그래서 제약적인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참석자들이 역사적 경험들은 조기에 통화 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라는 메시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표들이 몇 가지 좀 어제 발표된 게 좀 많아요. 미국의 채용 공고 건수 나왔거든요. 구인이직 보고서. 채용 공고가 1,045만 8천 건입니다. 이게 역대치보다는 감소가 했지만 역대치보다는 감소를 했는데 실업자 구직자가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실업자 구직자가 600만 명인데 채용 공고는 1,045만 건.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1.7개. 네. 굉장히 강하죠. 여전히 그 노동시장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발적 퇴직자 수 얘기하거든요. 네. 회사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딴 데 가려고. 딴 데 간다. 뭐 좀 이거 주시면 저 여기서 일 못합니다. 이렇게는 일 못한다. 이렇게는 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약간 좀 아니요. 감정이 실린 건가요? 아니요.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노동시장의 자신감. 노동시장 얘기죠. 예, 예. 네. 417만 명으로 전월치 404만 명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경기가 침체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여전히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어제 연이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네. 다뤄 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아 지금 뉴스 하나 한 거예요? 예. 뉴스 한 서너 개 한 거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뉴스 3에는 뉴스 한 10개 들어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지표들 좀 묶어서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결국은 아까 그 카시카리 총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물가 금리가 이만큼 올려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근거들에 대한 걸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여기도 몇 개 뉴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예. 올해 미국의 핵심적 안보 이익을 해치고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최대 안보 위협은 아, 혹시 위쪽? 맞습니다. 네. 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협회 산하 방지행동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네. 2023년 방지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한 540여 명의 안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지는데요. 네. 1등급 위협 지역을 지금 지도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 지도가 나와 있어요? 예. 뭐 북한, 이란, 뭐 중국 이런 데인가? 거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아. 여기 대만 지역 네네네. 있고요. 여기 북한 있고 여기 이란 네. 있고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1등급 기업으로 제일 먼저 꼽혔던 곳이 1순위가 북한, 2순위가 대만 해협의 안보 위기 확대, 뭐 4번째가 우크라이나 뭐 이런 식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1등급 위협 관련한 뉴스가 어제 2개가 연속으로 있었습니다. 1등급 위협 지역에 그 하나는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오는 14일에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그 무역 협상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무역부 대표하고 대만하고 여기 무역을 관련한 협상을 진행을 하는 건데 중국은 지금 무역 접종 체결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작년 11월에 첫 번째 협상을 했고 두 번째 협상을 이번에 오는 14일에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합의하고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이라 네. 요쯤이 되면은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좀 험한 말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13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안건이 뭐냐라는 게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안건 중에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강화가 논의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인데 네. 거기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논의가 될 거라고 하고 회의 안건이 뭐냐 그랬더니 미국과 일본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긴장 고조에 대응해 몇 주간 양자 군사 훈련을 한 것을 봤을 텐데 앞으로도 그런 훈련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어젠가 그제죠. 그제 그 뉴스 플로우가 있었잖아요. 예, 예. 용산에서 그 미국 핵 자산에 대한 공동. 예. 근데 이제 조인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누클리어 핵 연습 엑서사이즈. 노, 핵 예. 연습은 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청와대 용산에서도 그 노 한 거는 핵 전술 연습을 하는 거에 대한 노다 뭐 이런 뉴스 플로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계속 이런 얘기하면서 야 양안 관계가 어떻고 대만이 어떻고 뭐 러우 전쟁이 어떻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는 한반도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뭐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나라 국내 뉴스를 접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노 얘기하셨잖아요, 김프로님이. 그러면은 뭘 노한 거냐, 뭐 우리는 뭐 하자 그랬는데 바이든이 노한 게 뭐 노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되게 좀 정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핵을 뭐 하기로 했네, 안 하기로 했네, 뭐 윤석열 대통령 하기로 했네, 안 하기로 했네.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했던 얘기가 미국 정부에서 어제 한 얘기예요. 우리가 한반도 내외의 인근에서 정보 수집 역량을 확충하고 훈련을 추가하고 그 지역의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한 이유가 이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꽤 위험한 안보 위협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의 뭐 말 한마디, 뭐 바이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냉정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중순에는 이번 달 중순에는 이 안보 관련한 뉴스 플로우가 그럴 꽤 것 안 좋을 같아요. 것 같다. 거기다 또 이스라엘의 초강경파 총리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예. 네타냐후. 아.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중동 정정에. 그렇죠. 예, 네타냐후 뭐 완전 강대강 아니에요. 걔. 네. 그런 분이 또 됐다라는 게 되게 저희 인상적이에요. 직업이 총리라니까. 예. 여기가 1등급 위협제 1번, 2번, 3번, 6번째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관련한 게 있었습니다. 이란도 조금 계속해서 뭐 시위가 좀 길어지면서 정세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배터리 점유율 관련한 네. 뉴스인데요. 3위로 밀렸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3위? 예. 2위 할 때가 어딨죠? 우리 항상 2위였는데 BYD. 아, BYD가 2위예요. BYD 가. 아. 걔는 지가 만들고 지가 붙이네. 근데 그거보다 더 써요. BYD. 아, 더 많이 배터리 생산을 해요. 예. 다른 데로도 많이 다른 데 팔아먹는다. 딴데 판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11월까지 SNE 리서치 조사 자료인데 11월까지 그 배터리 총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74%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터리 시장이 성장한 건 맞는데 네. 성장률을 보시면은 CATL 100%, BYD 168%, LG에너지 솔루션 9.7%. 뭐야?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아, 역전날. 19.6%에서 12.3%로 줄었고요. BYD가 8.8%에서 13.6%로 늘었어요. 아니 저기만 왜 파나소닉하고 LG에너지 솔루션만 성장률이 저렇게 낮아요, 저게? 일단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이 거의 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점유율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엔솔도 그래요? 그러니까 엔솔도 테슬라 향이 꽤 됩니다. 엔솔은 안 들어가는 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엔솔은 정말 GM들은. 많이 들어가요. 여기저기. 근데 왜 저러냐고. 10%가 안 돼. 근데 중국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해서 그래요. 아니 온하고 SDI는 72%, 74%. 여기 근데 사이즈가 작잖아요. 사이즈가 한 절반밖에 안 되니까. SK온이나 SDI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비하면 사이즈가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 업체 성장세가 굉장히 강했던 건데 네. 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 중국 시장을 넘어서 미국이나 유럽, 특히 유럽 시장 공략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11월 전기차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5%가 늘었어요.
중국에 테슬라예요? 아니면 테슬라가 대부분이야? 아니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다 팔고 네. 유럽에서 생산해서 유럽에 팔기 때문에 생산 물량이 그 수출 물량이 많진 않은데 오히려 폭스바겐이나 볼보 전기차가 많이 팔립니다.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유럽으로 판매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중국의 뭐 토종 업체들도 많이들 좀 해외 진출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자기네 보조금 안 주고도 팔 수 있다. 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유럽에서 그 배터리와 전기차 판매를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는 한국이 너무 북미에만 집중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북미 시장은 사실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유럽 쪽에 좀 강조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IRA를 비롯해서 미국에 좀 중심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조금 경쟁이 우리나라가 원래 유럽을 꽉 잡았다 그랬던 건데 원래 그죠? 근데 유럽에서 우리나라 그래도 잘 팔려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하고 기아하고 더하면은 테슬라 다음 정도 됩니다. 네. 2위 점유율 2위니까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어차피 관심도 없으실 뉴스긴 한데 예전에 제가 그 IRA 되고서 뭐 미국에 우리나라 전기차 되게 안 팔린다고 IRA 효과로 뭐 되게 안 좋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거 IRA 때문에 안 팔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숫자를 보니까 12월 판매량이 11월보다 44%가 늘었어요. 아이오닉 5. 그러니까 IRA 때문에 안 팔린 거였으면 12월에도 안 팔렸겠죠. 근데 이제 공급 문제 때문에 좀 그랬던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악재로 여겨졌을 때 사실이 아닌데 근데 지금 좀 지나고 나서 그때 일을 사실로 확인이 되더라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예약 물량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 미리 계산한 거? 예. 그러니까 그거 효과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IRA 효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이제 언론에서 막 크게 보도를 했던 거죠. IRA 때문에 전기차 안 팔린다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 IRA 때문이 아니다. 이번에 사전 계약 물량이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수출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공급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게 사실이었고 12월에는 공급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전월 대비해서 거의 한 40% 가까이 늘었는데 뭐 이제 와서 밝혀지면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네. EV6도 11월 대비 73% 판매량 늘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네. 근데 뭐 이 통계 나왔는데 그때 좀 제가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억울해서 많이 섭섭해하더라고. 네. 섭섭해하더라고. 그런 것도 담아 놓습니다. 예, 네. 뒤끝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세 번째 뉴스는 LG엔솔이 지금 3위로 내려앉은. 그러네 3위. 네, 그럼 야. 생각을 안 하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원래 이제 모든 산업이 그러든 중국 업체한테 순위를 따라 막히면 그건 다시 역전 안 된다는 거의 그렇긴 하죠. 예.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 통설이 업계에서. 네네네. 그래서 여하튼 안 따라잡히려고 쫙 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 딱 잡히면은 그때부터 그치? 끝. 원래 뭐 10,000km 그 트랙 도는데 뭐 뒤에서 치고 나온 사람이 쫙 그 뭐 10,000km 트랙은 없고요. 형님. 10,000m. 네. 그래서 한 8,000 정도에서 딱 따라잡히면 그 역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기차 시장 전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점유율 게임을 할 때 뭐 중국은 일단 내수 시장 중심으로 이걸 성장을 해온 게 많아서 좀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아요. 지금 김프로님 말씀이 통설인 건 맞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좀 낮았었다라고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처음으로 3위로 내려왔길래 그거는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